네, 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오늘부터는 20년 이상 개발이 안 된 공원 내 사유지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난개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도내 지방의회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민주당의 독과점으로 인해 줄 세우기와 이합 집산 등 풀뿌리 자치를 훼손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라북도가 디지털 역량센터 구축 등 전북판 뉴딜 사업 104개를 발굴해 추진합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오후까지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라고 들어보셨는지요? 20년 이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원 내 사유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인데요. 그 시점이 바로 오늘부터입니다. 전주시만 해도 전체 공원 면적의 72%가 사유지인데 당장 사들이지 않으면 공원 난개발 등의 부작용이 불가피합니다. 먼저 전주시의 실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하루 앞둔 전주 완산공원. 개인 소유의 땅이니 길을 이용하지 말아달라며 산책로 위로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숲을 훼손한 채 밭작물을 기르는 구역도 군데군데 눈에 띕니다. 그리고 경치도 좋고 뭐 하는데 막아버리면 기존에 이거 다니는 사람들은 좀 황당하죠.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며 2020년 7월 1일부턴 공원 부진의 사유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주 시내에선 완산, 화산공원 등 15곳이 헌재 판결에 영향을 받는데 이곳의 사유지 면적이 전체 72%인 943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1,144개를 합친 것보다 넓습니다. 통행이 제한되거나 개발이 시작된 공원은 아직 없지만 소유주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용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공원을 지키기 위해 전주시는 앞으로 5년간 해당 사유지를 전부 구입한다는 전공법을 내세웠습니다. 산책로와 같이 유독 인구가 많은 곳을 우선 매입한다는 게 전주시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는 산책로는 아니지만 개발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는 지역, 종중, 사찰이 소유한 토지 등을 단계적으로 모두 매입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예산이 걸림돌입니다. 공원 내 사유지를 시 소유로 바꾸는 데만 1,450억 원이 필요합니다. 재정 여력이 떨어지는 전주시는 전체 사업비의 84%를 어쩔 수 없이 빚을 내 마련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모든 지자체 입장에서 재정적인 그런 부담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과 조성 관련된 부분으로 좀 지원을 해주는 것이 공원 일몰제 부담을 기초자치단체와 시민들이 전적으로 떠안고 있는 상황. 정부 지원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도시공원 지키기를 장담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네, 이런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도내 모든 시군도 고민이 깊습니다. 전주시처럼 사유지를 사들일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관건인데요. 표준 개발 방안도 없다 보니까 또 다른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계속해서 강동혁 기자입니다. 익산시의 한 도시공원 부지입니다. 면적만 26만 제곱킬로미터이고 지정된 지 50년이 넘었지만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익산시는 4천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5개 공원 부지 조성을 민간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공원 조성을 책임지는 대신 부지 면적의 최대 30%가량을 아파트나 상가로 개발을 허용하는 겁니다. 연내에 토지 부상을 완료하고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는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사유지 일부를 개발하고 남은 부지를 공원으로 기부 체납받는 방식인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에 있는 주민을 위한 공원이지 이게 시민들, 익산 시민들을 위한 공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에서는 다른 법 조항을 적용해 공원 개발을 계속 막겠다는 방침인데 재산권을 존중하자는 헌재 판결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 대상 가운데 면 단위 등 인구가 적은 부지 3분의 1만 해제돼 도내 상당수 시군에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 방식의 차이로 도시공원을 바라보는 시선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근방이 제일로 낙후돼 있어요 지금. 시골도 이런 시골은 없어요. 공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보다 더 좁은 공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 좁게 만들었어요. 길게는 7년간 부지 매입이 추진된다 해도 도내 대부분 시군의 재정 자립도가 10%를 밑돌아 계획대로 이행될지부터가 미지수입니다. 결국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LH가 먼저 토지를 사는 토지은행제를 검토할 수 있지만 역시 지방재정에 악영향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지자체가 선뜻 나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방의 중소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렇게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주는 도시공원 일몰제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재원 마련 대책이 포함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공원 정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전라북도가 전북판 뉴딜 사업 100여 개를 발굴해 추진합니다. 전라북도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사업과 연계해 전 도민 대상 디지털 역량센터 구축 등 104개 사업을 자체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공시설 와이파이 확대와 전기차 확대, 수소나 전기, 건설기계 상용화,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등 1,000억 원 규모의 9개 사업은 올 하반기 정부 공모에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의 전자출입 명부가 의무화됩니다. 전라북도는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등 8개 업종 2,249개 업체에 전자출입 명부 설치율이 93%로 오늘부터는 설치가 의무화된다며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7월 15일부터는 뷔페와 대형 학원, 방문 판매업, 유통물류센터 등 4개 업종에도 전자출입 명부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으로 지난 19일부터 등교 중단 조치가 내려졌던 전주여고가 오늘 등교가 재개됩니다. 전주여고에 따르면 지난 16일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해당자들의 자가격리와 능동 감시 기간인 2주가 경과하고 의심 증상을 보이는 사례가 없어 오늘 800여 재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정상 등교를 하게 됩니다. 학교 측은 그동안 원격 수업이 진행됐으며 등교 후 3주 후에는 3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전국 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제 저녁 7시쯤 완주 만경강에서 수영을 하던 45살 A씨가 물에 빠져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동료와 함께 낚시를 하던 A씨가 술을 마신 채 물에 들어갔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어젯밤 11시 반쯤에는 부안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15%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64살 김모 씨가 길을 건너던 62살 차모 씨를 치어 차 씨가 숨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방의회마다 후반기 의장단 등을 뽑는 원 구성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모든 지방의회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결국 민주당의 결정이 당선을 의미하면서 의원총회 표결은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태우 기자입니다. 민주당 소속 12명의 의원 가운데 무려 절반인 6명이 의장을 하겠다며 출마한 정읍시 의회. 사실상 민주당 후보가 곧 당선이라는 의석 구도상 내부 경쟁이 치열하다 못해 음해와 모략 의혹까지 대두됩니다. 일부에서는 최근 문제가 된 의원들의 선유도 음주 견학 파동 역시 경쟁자의 폭로라고 해석합니다. 의장 선거가 있다 보니까 더 비토고 막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내부에서 나쁜 얘기다. 그렇지 않냐. 의원 간 부적절한 관계 논란을 스스로 폭로하며 의원직을 던지겠다던 김재시 모 의원은 정작 사퇴 시기는 의장단 선거 직후로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 사퇴는 언제 예정하고 계세요? 좀 기다려보세요. 7월 3일 이후로 하겠다고만 말씀드렸거든요. 완주군 의회의 경우 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반기 의장이 정작 소속인 민주당으로부터는 징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를 의장으로 내세웠던 당 지침을 따르지 않고 무소속 후보와 연대 의장에 선출된 것이 해당 행위라는 이유입니다. 수상당의 비율을 개입을 하면
지방자치 기본 틀이 무너지는 것이다. 중앙당에서 관여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 반면 소규모 지방의회의 경우 나눠먹기식 자리 배분이 판을 칩니다. 무주와 진안, 장수 등 몇몇 시구는 의원 숫자가 7명. 반면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2개의 상임위원장을 전 후반기로 나누면 무려 8자리가 생깁니다. 다 나눠가지지 자리들끼리. 그러면 전반기, 후반기 따지면은 오히려 자리가 남네. 남아 2번 연속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많지. 가장 먼저 원구성에 나섰던 도의회마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하겠다며 전체 39명 가운데 23명이 뛰어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도내 전체 지방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안정적인 의회 운영이라는 당초 기대와 달리 자기 후보가 곧 의회 요직의 당선이라는 등식이 형성되면서 오히려 이합 집산과 줄 세우기라는 구태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채용하는 지역인재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돼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은 공공기관이 채용하는 지역인재 범위를 기존 고등학교, 대학교뿐만 아니라 초중학교 의무교육을 마치고 주소 등록 기간이 10년 이상에 해당되는 청년까지를 포함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조성과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와의 교역을 사실상 제한했던 한한령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지역 기업들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는데 중국이 사실상 해제 움직임을 보이면서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전라북도에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유령 기자입니다. 중국인이 좋아하는 유자차 등 각종 차를 생산하는 전주의 한 식품기업. 최근 중국이 한국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등 과거와 달리 문호를 개방하는 모습에 기대가 큽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도입에 항의해 한국 불매에 나서면서 매출이 반토막 나고 코로나19까지 겹쳐 어려움이 컸지만 주요 시장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 크죠. 전반적으로 소비가 줄었는데 하반기에 코로나 잡히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기업의 대중국 수출은 줄잡아 전체 20% 이상. 중국이 즐겨 찾는 식품과 화장품을 비롯해 원자재로 쓰는 각종 화학 제품까지 중국 시장 없이는 수출 산업이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중국은 전라북도 수출 부동의 1위 대상국이고요. 이번에 한한령 철회로 인해서 특히 소비재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새만금의 한중 경협단지를 조성하고 투자를 기대하던 전라북도도 이번 한한령 해제 조짐에 기대를 나타냅니다. 군산 전기차에 대한 중국 자본 투자 등 예정된 투자가 진행되면 지역 경제가 회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의 적극적인 유치, 특히 그 새만금 쪽 군산 지역을 활용한 투자 유치 활성화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중국의 교역 제한에 이어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지역 경제. 중국의 투자 정상화 조치에 거는 기대감이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실증 연구단지 조성이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2022년부터 5년간 국비 3천억 원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새만금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구축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 대통령 비전 선포와 함께 구상된 것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과 연구소를 새만금에 집적하는 거점 역할이 기대됩니다. 네, 전북 경제가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는 다소 회복되고 있는데 주력 산업의 생산이 계속해서 줄고 있고 기업 경기 전망도 비관적으로 나왔습니다. 마지우 기자입니다. 통계청 발표 결과 전북 지역의 지난달 광공업 생산 지수는 79.5로 나왔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 94.7에 비해 16.1%가 감소한 것입니다. 광공업 생산 지수는 지난 3월부터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지난달에 비해서도 14.2%가 떨어졌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전북의 주력 산업인 화학제품과 자동차, 1차 금속의 생산이 모두 1년 전에 비해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지난 5월 달의 소비지수는 84.1로
생산과는 달리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4.8%가 줄어든 것이어서 여전히 작년 수준으로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업경기 조사 결과도 비관적입니다. 이번 6월 달에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 실사지수는 45로 전달에 비해 7포인트가 빠졌고 비제조업도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또한 7월 달에 대한 업황 전망 BSI도 제조업은 전달 대비 5포인트, 비제조업은 4포인트 하락해 경기에 대한 전망이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단위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실적과 전망이 상승했는데 전북은 모두 감소해서 지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마주호입니다. 네,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가 군산시 출자금 100억 원의 자본으로 회사 설립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시민발전 주식회사는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고 다음 달 중순까지 사업 허가서를 제출한 뒤에 9월에 사업 인가를 받고 11월에는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발전 측은 최소한 주주의 80%는 군산 시민들로 구성하고 2천만 원을 투자하면 7%의 수익을 보장하는 사업 계획도 확정했습니다. 날림먼지 억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5개 업체가 환경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6월 한 달 동안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53곳 중 5곳에서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세차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지자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드론을 활용한 비대면 점검으로 이루어졌으며 자체 수사 후 고발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네, 다양한 영농 정책을 펴고 있는 고창군이 귀농 귀촌 1번지의 타이틀을 지켜냈습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기준 대한민국 귀농 상위 5개 지역에 고창군이 포함됐습니다. 지역 소식 이몽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고창군의 귀농인은 모두 162명. 전국적으로는 귀농 인구가 4.6% 감소했지만 고창군에서는 30대 이하와 60대 귀농 유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멘토단 운영과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등 다양한 귀농 귀촌 정책으로 초보 귀농인들의 실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도시인들에게 자연치유와 문화치유의 매력을 살려서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순창군이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그리고 한국 CNT 순창공장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다문화 가족과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지원합니다. 한국 CNT는 교육장소 제공과 홍보를 약속하고 매주 2차례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한국 CNT 순창공장에는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노동자 등 모두 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 한국 문화의 이해력을 높이고 우리 지역사회의 적응과 정착을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김제시가 재가설된 김제 6교를 당초 예정보다 10개월 앞당겨 부분 개통했습니다. 김제 6교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높이 3m, 10톤 이상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2018년 4월에 사업비 240억 원을 들여 재가설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임실군이 여름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에게 행정체험도 하고 용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제공합니다. 모집 인원은 50명으로 본인 또는 부모가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면 됩니다. 선발된 대학생들은 오는 20일부터 4주간 군청과 읍면사무소에서 행정업무 지원 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다음은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화 OST를 라이브로 들려주는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무대가 오늘 부안예술회관에서 무료로 펼쳐집니다. 비보이 그룹 라스트포원이 오늘 전주 한벽문화관에서 옴니버스 형식의 갈라쇼를 선보입니다. 완주 산속등대 미술관의 4번째 기획 전시가 오늘부터 박정용 작가 초대전으로 마련됐습니다.
대하소설 아리랑이 전주 시립예술단의 연합 뮤지컬로 재해석돼 내일부터 사흘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펼쳐집니다. 한옥마을 아트홀이 모레부터 영국의 극작가 피터 셰퍼의 명작을 각색한 타인의 눈을 무대에 올립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전국 각 지역의 무형 문화재를 배울 수 있는 무형유산 배움터를 운영합니다. 국립전주박물관에서는 서원의 가치에 대해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선비문화 아카데미를 오늘부터 진행합니다. 전주시가 오는 4일 팔복예술공장에서 에너지 덜 쓰는 우리를 주제로 시민 강좌를 개최합니다. 순창군 자원봉사종합센터는 오늘 순창시장에서 재활용품 나눔 장터를 운영합니다. 고창 상하농원은 자연 속에서 만나는 품격 있는 휴식을 콘셉트로 한 야외 수영장을 오늘 개장해 운영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라도는 오늘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오후까지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오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18도에서 25도, 익산 18도에서 25도, 동부권 무주는 17도에서 23도, 장수 16도에서 23도, 서해안권 군산은 19도에서 24도, 고창 18도에서 25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도내 전 시군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